남편은 무뚝뚝한 성격에 화나면 막말을 하고 저보단 남들을 더 챙기는 스타일입니다. 주말엔 축구를 하고 와선 잠만 자고요. 남편은 회사 직원들과의 야유회며 체육대회며 솔선수범 나서지만 집에선 잠만 자고 게임만 하고 TV만 봅니다. 전 결혼하고 나서 어딜 여행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결혼 1년 차, 남편이 있지만 없는 것보다 더 외로웠습니다. 회사밖에 모르던 남편, 야근도 일상이었습니다. 남편과는 사내 커플로 만났고 결혼 후 저는 다른 직장으로 옮겼다가 현재는 어머님이 남편 내조해야 한다고 일을 그만두라 하셔서 쉬고 있어요. 남편은 10년 동안 같은 회사를 다녔습니다. 같이 일했던 여직원이 있는데 그 여직원은 6년 동안 남편과 같이 일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 여직원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여직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 남편이 너무 취해서 몸을 못 가눈다고 좀 데리고 가라고요. 노래방이었는데 소파 한 구석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누워있더군요. 또 한쪽에는 토를 해놨는데 옆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제정신이 아니었던지라 저 혼자 그걸 치우기 위해 화장실에 있던 대걸레를 가지러 갔다가 다시 노래방 룸으로 들어왔을 때였어요. 전화했던 그 여직원을 제 남편이 뒤에서 안더군요. 그걸 보고 저는 깜짝 놀라서 뭐라 말을 못하겠더군요. 기분이 나빴지만 그냥 넘어갔죠. 그리고 다음날 저는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원래 그런 거냐고, 오래 일하면 직장 여자랑 껴안고 그러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기억이 안 난다면서 만약에 본인이 정말 그랬다더라도 그게 뭐 어떠냐고, 걔가 여자냐고, 나는 여자라고 생각도 안 한다며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그럼 우리 회사 팀장님 안 와도 되겠네? 오래 일한 사이니까 라고 하자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제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니까 저보고 심하게 이상하답니다. 자기가 바람을 폈냐면서 오히려 당당하더군요. 오히려 화내고 안방으로 가서 방을 콕 닫고 게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일주일 후 금요일이 시댁 제사였습니다. 시댁에 가서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그랬죠. 며느리는 저 혼자입니다. 작은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전 결혼하고 나서 3번 배웠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와, 명절 음식이랑 똑같이 차리시더군요. 암튼 저녁에 제사 지내고 상을 차리고 다들 앉았습니다. 밥을 퍼서 한 수저 뜰참에 작은아버님 제 남편에게 그러시네요. 민수야, 너 밥 좀 얻어먹고 다니냐? 어째 못 얻어먹고 다니는 것 같으다? 아니에요. 저 잘 먹고 다녀요. 우리 와이프 음식 잘해요. 걱정 마세요. 그래? 아닐 것 같은데? 안 차려줄 것 같이 생겼는데 뭘? 굶길 것 같은데? 보니까 딱이네. 그래서 제가 옆에서 어머 작은아버님 제가 왜요? 라고 애교 있게 말하자 작은아버님 네 목소리 들으면 알지 걸걸한 게 우리 민수 확 쥐어잡고 살 것 같은데 뭘. 우리 민수 정도면 어디 가도 안 빠지지 키 크지 얼굴 잘생겼지 팀장이지 라고 하시면서 제 남편이 아깝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전 요리를 좋아해요. 물론 맛있다고들 하고요. 그리고 제가 목소리가 좀 터프합니다. 어릴 적부터 콤플렉스였어요. 하지만 성격 좋다는 말도 정말 많이 듣고 인기도 많았습니다. 노래도 잘한다는 이야기도 듣고 대회에서 대상도 받았고요. 자랑 아니에요. 제 목소리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주 거칠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 앞에선 처음엔 말을 거진 안 했었죠. 오히려 저처럼 터프한 목소리들이 귀가 약하고 소심하고 순한데 암튼간에 본론으로 돌아와서 남편은 아니라고 말하고 아주버님도 거들고 작은아버지의 아들도 민망해하며 저에게 딸이 없어서 그러는 거라며 웃으며 말해주는데 왜 이렇게 저는 바보같이 눈물이 나던지 화장실 뛰어가서 쳐 울었어요. 바보같이. 그리곤 마인드 컨트롤을 외치며 아무 일 없다는 듯 나와서 밥을 먹으려니 안 넘어가서 그냥 속이 안 좋다고 하고 그 자리에 계속 앉아서 작은아버지 아들 칭찬을 했죠. 아, 키 크시고 듬직하시다. 완전 훈남이에요. 등등 일부러 그랬습니다. 그러자 기분이 좋아지셨는지 저보고 그러시네요. 너가 꿍한 성격은 아니야. 난 꿍하는 진짜 싫어하는데 성격에 꿍한 건 아니네. 아, 정말 참을인자를 그려가며 시댁에 있었습죠. 그리고 남편의 카드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아직도 주소를 옮겨놓지 않아서 시댁으로 카드 영수증이 날아가는데요. 제가 훑어보자 짜잘한 건 눈에 안 들어오고 현금 서비스 인출 30만원. 이게 눈에 확 띄더군요. 남편에게 눈치를 줬죠. 이게 뭐냐고. 그러자 별거 아니라던 둥 넘기더군요. 제가 음식을 치우고 있을 때쯤 남편이 그 영수증을 버리려고 하는 걸 제가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선 추궁을 할 수 없으므로 저는 그 카드 영수증을 가방에 잘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밤 12시경에 집으로 와서 씻고 잤죠. 집으로 오는데 저는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작은아버지의 말씀과 남편의 카드 영수증 때문에 부글부글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물론 마음도 피곤하여 남편 출근하던지 말던지 신경 안 썼습니다. 그리고 10시쯤 일어나 청소하려고 하는 순간 어제 카드 영수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시 꺼내보려고 가방을 보는 순간 없어졌더군요. 분명 어제 밤까지 있었는데
한참을 가방을 다 뒤지고 엎어도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 영수증 치웠느냐고 물어봤죠.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길래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지금 나 의심하는 거냐며. 나는 안 치웠다. 시댁에 있으면 어쩔 거냐. 네가 못 챙기고 왜 나한테 그러냐. 막 뭐라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자 5분 뒤 다시 전화가 오더군요.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내 카드 영수증 내역을 네가 뭔데 보려고 하냐며. 내 돈 벌어 내가 쓰는 건데 네가 뭔데 참견을 하냐며. 그럼 너도 돈 벌어와부터 시작해서 각자 따로따로 생활비 반반씩 내며 살자고 그러더군요. 그렇게 소리소리 지르며 자기 의심했네 어쩌네 하며 싸우다가 어제 작은아버지가 하신 말씀까지 나오자 어른이 하는 말은 그냥 좀 흘겨 들었 좀. 네가 뭔데 어른을 이기려고 해 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그러고는 전화를 팍 끊어버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남편이 왔고 저는 싸우는 게 싫어서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화해하자고요. 그러자 남편 꺼져. 난 너랑 말 섞기 싫어 라는 겁니다. 아니 왜 그래? 지금 왜 화를 내는 거야? 야 꺼지라고 했다. 난 너랑 말하기 싫다고 했다. 오빠 나는 지금 대화로 풀자는 거야. 왜 화내는 거야? 아 꺼지라고. 말하기 싫다니까 너랑? 이러는 이유가 뭐야? 내가 뭐 잘못했어? 나는 지금 꼭 참고 있어. 오빠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도.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딱 자르면서 아 지랄하지 말고 꺼지라고 이러길래 저도 더는 못 참아서 지랄? 욕했어? 그래 오빠도 지랄하지 마 라고 하자 벌떡 일어나서는 주먹으로 제 얼굴을 스치더군요. 바람까지 일으킬 정도로 옆머리가 흔들릴 정도로 순간 움찔했지만 저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대응했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손이 올라왔었고 싸울 때마다 욕이며 막말하며 손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일이 많았어서 이번에는 아주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저 승질을 부렸습니다. 지금 때리려고 했어? 때려봐. 맨날 그러는데 그냥 때려보라고. 대화로 풀자는데 왜 그래? 뭐 하는 거야? 야 저리 가라고. 너랑 말 섞기 싫다고. 남편은 이렇게 말하고는 또 주먹을 제 얼굴 옆으로 갖다 대더군요. 그래 한 대 쳐봐. 한번 맞아보자. 그래. 그러면서 남편이 뒤돌아가는데 티셔츠를 자꾸 끌었습니다. 남편은 아 이게 진짜 하더니 저를 벽에 밀어 제 멱살을 잡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순간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눈이 크게 떠졌고 그제서야 손을 풀더군요. 약 몇 분 만에 일어난 일이라 저는 순간 목에 약간의 통증이 있었지만 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에게 가서 말했죠. 내가 지금 무슨 잘못을 해서 오빠에게 멱살까지 잡혀야 하냐고. 야, 넌 그냥 꺼져. 너같이 이기적인 애랑은 말하고 싶지 않아. 내 돈 내가 벌어 내가 쓰겠다는데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야, 너도 네가 쓰는 카드 내역서 다 뽑아와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진짜 마트, 외식비, 통신비 빼고는 없습니다. 친구들 밥 사주고 술 쏠 정도로 제가 형편이 좋지도 않고요. 만나면 더치페이로 해결을 합니다. 제 용돈은 월 10만 원입니다. 암튼 그러고 거실에서 TV를 보더군요. 저는 멍하니 침대에 앉아있는데 친한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순간 전화는 활기차게 받았는데 친구 목소리를 듣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안 나오더군요. 그러자 친구가 제 이름을 부르며 뭐해? 너 혹시 울어? 라고 했고요. 눈물이 창피하게도 우르르 흘러내리더군요. 친구가 왜 그러냐고 묻고 저는 이래저래 싸우다 멱살 잡혔고 어쩌고 말을 하자 당장 나오라고 하면서 길길이 날뛰더군요. 그리고 나가려고 옷을 입는데 거울을 보니 목이 시뻘겋게 상체기가 나 있었습니다. 좀 부은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속상해서 거실에 누워있는 남편에게 오빠 내가 지금 이렇게 목에 이렇게 상처가 날 정도로 내가 오빠에게 잘못한 거야? 그러자 남편은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야 이젠 그걸로 잡고 늘어질라고? 어이없네 진짜. 야 나는 먼저 욕한 적도 없고 때린 적도 없어. 다 네가 먼저 때리고 욕한 거지. 네가 아직 날 잘 모르나 본데 너 있어봐 한번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말하고는 저를 쳐다도 안 보고 TV를 보며 나쁜 년 왜 친구 만나러 가? 가서 내 욕하려고? 그래 해라 라고 하는데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냥 집을 나와 친구랑 소주 먹고 펑펑 쳐 울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지만 외박했다고 나중에 꼬투리 잡을까봐 12시 좀 지나서 들어갔죠. 남편은 그 전에 저에게 4번의 이혼하자는 말을 했었습니다. 화만 나면 이혼해 이혼해 이 집에서 가구 다 빼나가 집은 내 거니까 라며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참았죠. 같이 그래 이혼해 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 목에 난 상처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곤 각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안방에서 자고요. 그 후 한번 남편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안방문 열고 들어와 침대에 누울라 했을 때 저는 순간 깜짝 놀라 무서워 소리를 막 질렀어요. 엄마 엄마 하면서. 그러자 제가 그러는 거에 놀랬는지 다시 발길 돌려 거실로 나가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사과 한 번 안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그리고는 며칠 후 어머님이 아침에 뜬금없이 전화를 하셔서 오늘 달랑무 김치를 담그신다며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친정엄마와 친언니랑 약속이 되어 있었고요. 제가 약속 잡는 거 남편도 들었습니다. 어머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헉, 어머니, 오늘은 제가 일이 있는데요. 어머님, 미리 말씀해 주시면. 말이 끝나기 전에 어머님 그러시네요. 무슨 일이니? 라고 하시지도 않고. 그럼 김치 안 먹겠다는 거니? 아들 말론 김치가 없다던데? 저희 집 김치 냉장고가 꽉 차게 있어요. 배추김치, 오이김치, 총각김치, 깍두기 등등 저희 엄마가 주셨죠. 어머님, 집에 김치 많아요. 어머님, 그리고 오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너는 어쩜 내가 오라면 왜 그리 피하는 거니? 어쩌구 저쩌구 제가 친정 엄마랑 약속 있다는 말도 못하게 계속 말씀하시더니 알았다 라고 하시며 전화를 끊어버리시더군요. 찜찜했어요. 정말이지. 어찌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엄마랑 제가 가볼 곳이 있어서 불편한 마음을 접어두고 엄마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어머님 저희 집에 오셔야겠다고 하셔서 서울에서 일을 보다 집에 7시에 도착하여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님은 혼자 오신다고 하셨고 남편에게 아주버님은 안 오시냐고 물어보았더니 통화 안 해서 모르겠다고만 하더군요. 어머니랑 통화했어? 어디쯤이시래? 혼자 오실 수 있대? 라고 물어보니 모르겠는데? 라고만 하며 씻으러 들어가길래 남편 전화기를 눌러 어머님께 전화하려 했더니 통화 내역에 아주버님이랑 통화 내역이 있더라고요. 제가 집에 들어오기 전에 왜 통화했는데 안 했다고 했지? 라고 생각하니 좀 이상하길래 씻고 나온 남편에게 다시금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통화한 적 없고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8시 10분쯤 어머님 아주버님과 같이 오신다고 하더군요. 부랴부랴 음식을 더 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그냥 넘어갔죠. 그리고 밥을 먹는데 어머님 그러시네요. 너는 달랑무 있다면서 왜 거짓말했니? 없는데? 저는 총각김치를 보며 어머님 이게 달랑무 아닌가요? 아니다. 그건 달랑무 아니다. 알탈이다. 라고 성을 내시더군요. 밥이 입에 들어가는지 코에 들어가는지 모르고 먹고 난 뒤 설거지를 하는데 아주버님과 남편 자리를 피하며 나가더군요. 설거지를 다 하고 난 뒤 어머님 저에게 옆에 와 앉으라며 내가 오늘 너에게 할 말 좀 해야겠다 하시더군요. 옛날 일 들먹여가며 결혼 초부터 있었던 일들을 다 나열하시더군요. 나는 너랑 정부 치려고 일주일에 한 번 오라는 건데 넌 어찌 행동했니? 한 달에 한 번 왔어. 한 달에 한 번 오는 게 너는 자주 오는 거라 생각하니? 전화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자주 하는 거라 생각하는 거니? 내가 어른이라고 너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게냐? 네가 나를 무시 안 한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해서 그래. 너는 나랑 정부 쳐야 한다고 생각 안 하니? 나는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또 있나 싶다. 내가 밖에 나가면 다른 엄마들이 며느리 욕하면 나는 뜯어 말리는 사람이야. 네가 오죽하면 내가 이러겠니? 그리고 어디서 우리 아들을 째려봐? 저번 제사 때 민수 째려보는 거 내가 다 봤다. 어디서 배운 거야 그건? 너네 엄마가 너 이러는 거 아냐? 너네 엄마가 너 이러는 거 아시면 어쩌시겠냐? 니네 엄마가 숨이 탁탁 막히더군요. 남편은 남편대로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중간에 아주버님이랑 남편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더군요. 더 이상 할 말도 드릴 말씀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 목을 잡았던 이틀 뒤가 제 생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목을 잡았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머님이 생일이라고 밥 먹으러 오라는데 가시는 분 계시는가요? 저는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죄송해요. 대신 점심을 같이 드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했죠. 남편 얼굴 안 보려고. 어머님은 무조건 저녁에 오라 하셔서 죄송하다고 제가 나중에 만난 거 사드린다고 못 갔어요. 그 이야기를 또 하시네요. 네가 나를 우습게 안 보고선 그럴 순 없다. 그래서 제가 눈물 흘리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사실은 그날 남편 카드값 때문에 제가 현금 서비스 왜 받은 거냐고 물어보자 말싸움이 돼요. 이래저래 설명드리고 제 목을 잡고 막 눈물 흘리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놀라는 기색 없이 걔는 때릴 애는 아니야. 네가 자극하지 마라. 자극하니까 그러지. 라고 하시네요. 어머님, 저는 남편이 돈으로 여자를 사서 놀던지 저를 때리던지 욕을 하던 저는 다 참아야 하나요? 그럴 애가 아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더군요. 그러자 어머님 그러시네요. 너 앞으로 내 말에 순종할 거니 안 할 거니? 네가 잘못했니 안 했니? 앞으로 나한테 또 그럴 거니? 대답 안 했습니다. 왜 대답 안 하니? 내가 지금 너 불러다 놓고 이런 말 하는 게 잘못된 거니? 이렇게 약 1시간가량 말이 끝나고 아주버님 들어오시며 밖에서 다 들린다고 그만하라고 하시네요. 옆에 남편은 벙어리같이 서 있었고요. 어머님이 인상 쓰고 팔짱 끼고 째려보시고 저는 소파 밑에서 고개 떨구고 눈물 참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가시더군요. 어머님이 가시고 남편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너무 힘들다. 왜 내가 뭐를 그리 잘못했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좀 안아주거나 토닥여주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쳐다도 안 보며 말하더군요. 지금 나도 혼나고 왔거든? 그만해라. 솔직히 말함 네가 잘한 거 없어. 똑같아 너나 엄마나. 서로 양보하며 살면 되지 왜 그래?
라고 하더군요. 제가 걱정됐는지 친구가 낮에 연차까지 내고 찾아와서는 말하더라고요. 이혼하고 새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살아선 안 된다고. 우선 오늘 진단서부터 끊으러 가자고. 저는 친구의 손을 잡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부터 끊었어요. 그리고 카페에 앉아 친구와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친구가 혹시 의심 가는 여자가 있냐고 하더라고요. 카드를 안 쓰고 현금 서비스를 받은 게 영 찝찝하다고 하면서요. 허나 의심 가는 여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었어요. 오로지 회사 일밖에 모르는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문득 회사 여자일 수도 있겠다는 여자의 촉이 발동하더군요. 제가 왠지 같은 사무실 여직원이 의심이 된다 했더니 제 친구 당장 한번 몰래 미행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떨려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본인이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다음날 남편의 뒤를 미행하기로 했고 퇴근 시간 정도에 남편에게 전화를 거니 본인 일이 많아서 야근해야 되고 피곤하니까 괜히 연락하지 말라고 썽을 내더군요. 알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야근이 있다던 남편이라는 새끼. 퇴근 시간 정각이 되자마자 아주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회사 정문을 열고 나오더군요. 그러고는 회사 앞 주차장으로 가는데 이상하게 그 새끼가 지 차가 아니라 빨간 작은 승용차에 타는 겁니다. 저랑 제 친구는 이게 뭔 상황인가 싶어 숨을 죽이고 친구 차에 숨어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조금씩 들썩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미친 두 년놈이 그 짓거리 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차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선텐이 워낙 진하게 돼 있어서 확인할 방도가 없었어요. 다행히 제 친구 차도 진하게 필름을 붙인 차인지라 가까이 다가가면 보일까 싶어 차를 천천히 몰아 주차하는 척 그 옆을 지나쳤는데 역시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들썩이던 자동차가 잠잠해졌고 그 새끼가 차에서 나와서 바지 지퍼를 올리는 걸 보고 당장 쫓아가서 침 뱉고 욕을 한 사발 해주고 싶었지만 친구가 참으라고 아직 증거를 못 잡지 않았냐고 말리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친구와 저는 회사 정문 앞에서 기다렸고 그 새끼는 또다시 주차장으로 가더군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놈은 내리지 않고 그 빨간 승용차에서 한 여자가 내리더니만 그놈 차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여자 얼굴을 보니 노래방에서 남편이 껴안았던 그 여자였어요. 저에게 전화해서 남편을 데려가라고 말했던 바로 그 여직원이었습니다. 함께 근무할 때 우리 결혼식장에도 왔었던 여자가 어찌 이럴 수가 있는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 친구는 그 여자가 제 남편 차에 들어가는 장면부터 열심히 촬영을 했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 차에서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창문을 열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두 년놈은 진짜 소리가 흘러나가는 것도 신경도 안 쓰고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차를 옮겨서 마침 비어져 있던 그 새끼 차 옆에 받쳤고 카메라로 차 안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해가 잘 드는 주차장인지라 선명하게 잘도 찍히더군요. 진짜 제 눈으로는 참아 볼 수 없어서 친구에게 맡기고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하염없이 숨죽여 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녹음한 것을 친구에게 받아 시댁에 그리고 남편 직장 동료들에게 다 전송해버렸어요. 그 중에는 그 상간녀 번호도 있었습니다. 그 짓거리를 하다가 제가 보낸 영상을 봤는지 놀란 상간녀는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더니만 제가 탄 차를 부술듯이 두드리기 시작했고 남편 또한 내려서 욕을 한 바가지 하면서 지 트렁크에서 꺼낸 골프채로 친구 차를 부술듯이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고 저와 그 상간녀, 남편, 친구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시작했고 남편과 상간녀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피 터지는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결국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고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명예훼손으로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뻔뻔한 남편 새끼는 끝까지 뻔뻔하게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다니다가 결국 권고사직을 당해 그만두게 됐고 그녀는 그 사건이 있고 바로 며칠 후 사직서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두 년놈의 불륜의 끝은 실직과 망신이 된 겁니다. 그간 내가 최대한 노력해보는 데까지 해보자 내내 참았습니다. 이제부터 혼자 정말 열심히 살 거예요. 마음 졸이며 살고 싶지가 않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